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그날 아침까지였어요. 서울 마포의 작은 원룸. 벽에는 작업용 스케치가 잔뜩 붙어 있고 커피잔엔 밤새 만든 디자인 흔적이 남아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올해 32, 프리랜서 디자이너고요. 작년 가을에 결혼했어요. 그때까진 제 인생이 꽤 평탄하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 준호를 만난 건 회사 납품 디자인 때문에 갔던 회의 자리였어요. 과묵하지만 따뜻했고 말수가 적은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오래 가보자. 그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게 믿음이 갔어요. 그의 집안도 부모님도 무난했어요. 평범한 경기도 외곽의 단독주택, 다정한 시부모님. 그때까진 정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처음 시댁 인사를 갔던 날 어머님은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우리 서연아, 얼굴이 참 복스럽네. 말투도 부드럽고 손수 만든 장조림을 챙겨주시던 분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 좀 특이한 구석은 있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근데 그 말이 나중엔 뼈처럼 박히더라고요. 결혼식 준비 기간 8개월. 저는 일도 병행하면서 드레스 투어, 예식장 예약, 청첩장 디자인까지 혼자 다 했어요. 준호는 야근이 잦았고 웬만한 건 제 몫이었죠. 어머님은 늘 전화를 주셨어요. 서연아, 드레스는 요즘 거 너무 튀게 하지 말아요. 결혼식은 단정해야지. 처음엔 조언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간섭이 늘었죠. 식장 음악부터 부케 색깔까지. 심지어 신부 대기실 장식도 촌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한 달 전 어머님이 조용히 그러셨어요. 서연아, 애들 좀 데려가도 돼? 알고 보니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시누이의 딸들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어머님이 손수 키우고 계셨죠. 애들도 예쁜 옷 입고 가고 싶대. 결혼식 구경 처음이라서 당연히 흔쾌히 허락했어요. 아이들이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서연아, 드레스는 내일 몇 시에 입을 거야? 식 1시간 전쯤이요. 그래. 그럼 애들도 미리 데리고 와야겠다. 그때 잠깐 이상했어요. 왜 애들을 그렇게 일찍 데려오지? 근데 뭐 신경 쓸 여유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웨딩 슈즈 리본을 묶고 있었어요. 메이크업 쇼.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긴장과 설렘으로 반쯤 얼어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애들을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아이들이 입은 옷이 하얀 드레스였어요. 레이스, 리본, 심지어 머리까지 웨이브로 말려 있었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귀엽지 않아? 신부 이모 닮았다고. 애들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그 말에 속이 울렁였어요. 신부 대기실에 신부 같은 꼬마 신부 둘이라니. 식장은 이미 하객들로 붐볐어요. 저는 입술에 립을 바르다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신부님, 들어가실게요. 웨딩홀 문이 열리는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저한테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이들까지 줄줄이 들어오더라고요. 귀엽다, 애들도 신부야? 그 웃음소리가 귓가를 찢었어요. 그날 제 결혼식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아니, 어쩌면 그날부터 무너졌던 걸지도 몰라요.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거의 정신이 없었죠. 하객 인사, 사진, 인사 또 인사. 근데 식당 한쪽에서 들렸어요. 어머님, 애들 진짜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드레스가 너무 화려해서 깜짝 놀랐어요. 웃음소리 섞인 그 말들이 제 귀엔 칼처럼 꽂혔어요. 근데 어머님은 웃으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애들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요. 어릴 때 이런 거 해보기도 어렵잖아요. 그 순간 남편이 제 눈을 피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터졌어요. 준호야, 오늘 애들 옷 진짜 왜 그랬던 거야? 그게 뭐 어때서? 엄마가 그냥 귀엽게 입힌 건데. 그게 그냥이야? 결혼식이야, 우리 결혼식.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도 좀 이해해.
엄마가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잖아. 내가 신경 쓰면 그게 더 문제야.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 평생 엄마 편일 거라는 걸. 며칠 후 스냅 사진이 나왔어요. 컴퓨터 화면에 띄운 첫 장면. 하얀 드레스의 꼬마 둘이 제 옆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앨범 표지였다. 이걸 표지로요? 신부 사진이 아닌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가족 중심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시던데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결혼식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어머님의 무대였단 걸 그때 알았어요. 어머님은 자주 연락하셨어요. 서연아,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아요. 그깟 옷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근데 그 그깟 옷 때문에 저는 아직도 잠을 설쳤어요. 친정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서연아, 시댁일은 너무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 모두가 그냥 넘기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점점 그게 이상했어요.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아무도 그 상황이 이상하다고 말 안 하지? 하루는 퇴근 후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마음이 좀 상했대. 뭐가요? 내가 좀 차갑게 군다고. 저는 황당했어요. 결혼식 이후로 어머님이 먼저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피하는 쪽은 저였어요. 서연아, 그냥 넘어가자. 우리 결혼 아직 초반이잖아.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어요. 초반이라 참으라는 말. 그러면 평생은요? 밤마다 그날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하얀 조명 아래 웃고 있는 아이들. 그 뒤에 서 있는 나. 나는 왜 저렇게 어색하지? 회사 동료가 그랬어요. 서연아, 사진 예쁘던데? 근데 신부 옆에 조카들이 왜 드레스 입었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입술이 굳었어요. 말을 하면 다시 그날이 떠오를까봐. 그날 밤 결국 터졌어요. 남편이 잠든 옆에서 저는 속삭였어요. 이건 아닌데. 내 결혼식인데 내 결혼 같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집은 텅 비었고 그 텅 빈 공간에 어머님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러다 나 진짜 무너질 것 같아. 그때 처음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직 입 밖으론 꺼내지 않았지만 그 단어는 이미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도 낯설었어요. 결혼 2달쯤 후였어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초대했어요. 그날 일도 정리하고 식사도 같이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제야 풀리려나 싶었어요. 식탁 위엔 잡채, 갈비찜, 전까지 한가득.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서연아, 애들 좀 챙겨줘요. 너 이모잖아, 밥 좀 먹여. 갑자기요. 그 말투가 명령처럼 들렸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밥그릇을 들었어요. 아이들은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을까요? 식사 도중 어머님이 갑자기 물으셨어요. 그때 결혼식 때 애들 온 말이 많았죠?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네, 조금요. 서연아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때 찍은 사진 아직도 보여달래요. 그러면서 사진을 꺼내셨는데 거기엔 제가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뿐이었죠.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나는 왜 그 자리에 없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울컥해서 말했어요. 나 너무 불편했어. 오늘 저녁 내내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준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 말. 또 그 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 말이 칼보다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말을 줄였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자고. 하루가 복사된 듯 흘러갔어요. 회사에서 후배가 물었어요. 언니 요즘 왜 그렇게 말수가 줄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결혼하면 다 그렇다더라. 그 말로 다 덮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속은 점점 텅 비어갔어요. 어머님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 주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갈 거야. 서연아도 같이 가자. 애들이 신부 이모 언제 또 보냐고 난리야. 그 말에 식은땀이 났어요. 신부 이모. 그 단어가 아직도 귓가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아이들이 하얀 옷을 입은 장면만 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어요. 한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걸까? 모든 게 나 때문처럼 느껴졌어요. 예민해서 신경질적이라서 사소한 일 하나에 집착하는 여자라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은 나였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맞나? 그때부터 내 안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서연아,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온 게 터진 거죠. 엄마, 나 결혼식 날부터 이상했어. 내가 신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 엄마는 잠시 조용하다가 말했어요. 서연아, 사람은 진짜 이상한 일 겪으면 그걸 현실로 인정 못해. 근데 그거 내 잘못 아니야. 그 말에 처음으로 조금 숨이 트였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적어도 그렇게 느낀 게 잘못은 아니구나. 이젠 아무리 참아도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작게 케이크 하나 사놓고 조용히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초가 다 녹아갈 무렵 문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서연아, 깜짝 방문이야. 오늘 생일이지? 애들도 같이 왔어. 그 뒤로 조카 둘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는 하얀 원피스가 들려 있었죠. 이거 서연 이모 생일 파티용 드레스야. 순간 숨이 멎었어요. 결혼식 때랑 똑같은 디자인. 그 하얀 레이스, 반짝이는 리본까지.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그 옷은 꼭 오늘 입혀야 했나요? 왜? 예쁘잖아. 서연아도 하얀색 좋아하잖아. 그날 케이크 맛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님이 돌아가고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하얀 드레스에서 떨어진 펄이 바닥에 반짝였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야, 우리 진짜 얘기 좀 하자. 또 그 얘기야? 또라니? 너 그날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그는 짜증을 냈어요. 그냥 좀 넘어가자, 제발. 왜 매번 엄마 일로 이러냐고. 그 말에 뭔가 뚝 끊어졌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와 그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뒤 친구가 보내준 결혼식 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그냥 추억으로 보라고 했지만 저한텐 악몽이었어요. 화면 속에 나는 계속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아이 둘이 같은 드레스에 같은 미소로,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화면을 꺼버렸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아, 이 결혼식은 내 결혼이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라 그들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친정엄마가 찾아왔어요. 서연아,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너무 참지 마. 결혼이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날 처음 나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침묵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그 주 주말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어요. 서연아, 요즘 왜 인사도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덧붙였어요. 결혼식 때 일 아직도 삐쳤어요? 그거 가지고 이혼 어쩌고 그런 말 돌던데?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 그 말 누가 했어요? 준호가 그러더라. 요즘 서연아 마음이 많이 식었다고. 그때였어요. 눈앞이 하얘졌어요. 모든 게 터졌죠. 그건 식은 게 아니라 다 타버린 거예요. 뭐? 저 이제 못 참아요. 그날 밤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엄마한테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내가 내 편이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안 했어. 준호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너는 항상 피해자인 척만 해.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야.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죠.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날 몰랐구나. 그날 새벽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앉았어요. 휴대폰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죠. 메모장에 썼어요. 이혼. 딱 그 두 글자.
손끝이 떨렸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어요. 그날 처음 진짜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햇빛이 유난히 따가웠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눈을 찔렀죠. 준호는 이미 출근했고 식탁 위엔 어제 그가 먹다 남긴 국이 식어 있었어요. 그릇을 치우다 문득 거울을 봤어요. 붓고 퀭한 눈, 초라한 얼굴. 이게 내 결혼의 결과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끌어올랐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확신이었죠. 점심 무렵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 후 어머님이 대답했어요. 그래, 마침 나도 할 얘기 있었어. 그 말투. 전투 준비된 사람의 톤이었어요. 저녁. 경기도 외곽시댁 거실. 익숙한 냄새, 된장국 냄새, 방향제 냄새, 그리고 이상하게 눅눅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어머님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어요. 그래, 무슨 얘길 그렇게 급히 하자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결혼식 날 왜 그랬어요? 뭘? 아이들 신부 같은 옷 입힌 거요. 잠시 정적. 어머님은 피식 웃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그날 제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애들도 내 가족이야. 나는 가족이 함께 서는 결혼식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 손끝이 떨렸어요. 그럼 저는요? 그 가족 안에 저는 뭐예요? 어머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넌 아직 외부인이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볼까? 당신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가족한테 정 하나도 안 줬잖아. 그게 정을 안 준 거예요? 아니면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나는 애들 엄마처럼 살아왔어. 근데 당신은 들어오자마자 우리 가족 분위기 다 깨놨어.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우리 가족. 그 안에 나만 없다는 걸 그제서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 애들이 내 결혼식에서 신부 옷을 입은 게 가족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그 아이들이 나한텐 전부인데.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 저한텐요, 그게 제 인생의 모욕이었어요. 거의 동시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죠. 분위기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야? 내 아내가 나한테 따지러 왔더라. 따지러 온 게 아니라 말하려고 왔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었어요. 그만 좀 해. 엄마랑 싸워서 뭐가 나와? 그래, 준호야. 내가 좀 말려. 얘는 결혼해서도 왜 이렇게 불안정한지 모르겠어. 그때였어요. 꽉 쥔 제 손에서 컵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깨진 유리 소리가 거실을 울렸죠. 불안정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거예요. 서연아.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 결혼식 꿈을 꿔요. 나 대신 애들이 걷는 꿈을.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어요. 말다툼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복도 한쪽에서 들리는 어머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미안하지만 나는 그날 애들 입히고 싶었어. 그 아이들이 신부처럼 서는 걸 보고 싶었다고.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았어. 순간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어머님의 떨린 목소리. 그건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그분은 죽은 딸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 딸의 자식, 결혼식은 어머님에게 대리 결혼식이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분의 아픔은 이해돼. 하지만 내 인생을 짓밟을 권리는 없잖아요. 휴대폰을 꺼내서 메시지를 썼어요. 준호에게. 당신 엄마의 상처는 이해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야.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묘하게 후련했어요. 분노가 조금은 사라지고 대신 묘한 결심이 들어찼어요. 이제야 나로 살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머릿속이 계속 어머니의 말로 뒤섞였죠. 그 아이들이 내 전부야.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근데 문득 나에겐 나 자신이 전부인데 그걸 왜 잃고 살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 5시 거실 불을 켜고 노트를 꺼냈어요. 이혼, 새 출발, 두려워하지 말기, 세 줄. 그걸 적어놓고 나니 마음이 고요했어요. 비로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근처 법률 상담소로 갔어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이름을 적었죠. 이혼 사유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욕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결혼식, 드레스, 시어머니, 아이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왔죠.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아, 그건 감정적 학대에 해당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나만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감정을 이름 붙여줬어요. 며칠 뒤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밥이나 먹자. 식탁엔 국과 반찬 몇 가지. 묘하게 낯선 풍경이었어요. 그동안 매일 보던 사람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연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이제는 해야 돼. 엄마는 그냥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 상처는 이해하지만 그게 나를 아프게 할 이유는 아니야. 그 말에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적어도 진심처럼 들렸으니까. 그날 밤 저는 결혼 반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 안에 넣으면서 속삭였죠. 고마워, 그래도 사랑했던 시간. 그리고 침대 밑에 상자를 밀어 넣었어요. 그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라 끝내려는 용기의 증거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있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그날은 놀랍게도 눈물이 안 났어요. 대신 깊은 숨이 나왔죠. 마치 오래된 숨을 처음 내쉰 것처럼. 며칠 후 어머님이 불쑥 찾아오셨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나도 알겠어. 그때 내가 너무 집착했지. 그 말이 의외였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그동안과 달랐거든요. 조용하고 약했어요. 그날 죽은 딸 생각이 많이 났어. 애들이 신부 드레스 입은 모습이 내 딸이 마지막으로 웃던 모습 같았거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해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제 인생을 잃었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며칠 후 법원 앞. 차가운 공기, 사람들의 발소리, 그리고 한 장의 서류. 서명란에 펜을 올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잘 살아, 서연아. 그렇게 서명했어요.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이어폰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그래, 이제 나로 살자. 그날 저는 오랜만에 커피를 사서 천천히 마셨어요. 쓴맛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어요.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하지 않는 오롯한 나의 첫날이었으니까요. 그 일은 끝이 아니라 나를 깨운 시작이었어요. 이혼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느꼈어요. 아, 이제는 내 공간이구나. 부엌에 햇살이 비치고 커피포트가 부글부글 소리를 냈어요. 그 단순한 소리조차 위로처럼 들렸죠.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짝 스쳤어요. 그 공기가 이렇게도 부드러웠나 싶었어요. 괜찮아, 이제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해봤어요. 놀랍게도 진심이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대학 친구 수진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을 조심스레 털어놨어요. 수진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죠. 너 진짜 고생했다. 근데 이제 얼굴 좋아졌다. 저는 웃었어요. 이상하지?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막상 무너지고 나니까 숨이 쉬어져.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게 자유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어요. 억눌렸던 게 다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프로젝트를 꺼내서 새로운 로고 디자인을 그렸어요. 그 로고엔 단 하나의 문장만 들어갔어요. Begin Egg AIN. 노트북 화면 속 그 문장을 보는데 마치 제 인생에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그 문구를 작은 스티커로 인쇄해서 거울에 붙였죠. 서연아, 다시 시작해. 며칠 후 택배함에 작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 김준호. 잠시 망설이다가 열었어요. 거기엔 짧은 편지 한 장. 서연아, 이제야 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지만 고맙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어요.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어요. 이젠 정말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뒤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받았어요. 서연아, 잘 지내요? 네, 어머님도요? 응, 애들이 잘 지내고 싶대. 다음에 한번 봐도 될까?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요. 언젠가.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조용한 후회와 그리움이 섞인 톤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도 마음 깊이 내려놨죠. 퇴근길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길가 꽃집에서 작은 들꽃을 하나 샀어요. 예전 같으면 누군가 줄까 생각했겠지만 이젠 그냥 제 방에 두고 싶었어요. 집에 와서 창가에 꽃을 놓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젠 내가 나를 축하할 차례야. 밤. 서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러요. 마치 유튜브 오디오북의 첫 문장을 시작하듯.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결혼식 날 신부였지만 신부가 아니었던 여자 이야기요. 그 말 뒤로 잠시 정적이 흐르고 서연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져요. 그날 이후로 나는 세상을 다르게 봤어요. 사람의 상처는 이해로 녹이고 내 상처는 나로 치유했어요. 이건 불행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건 나의 두 번째 결혼식이에요. 나 자신과 맺은 진짜 서약. 녹음 버튼이 삐하고 멈추고 화면이 어둡게 닫히며 음악이 깔린다. 끝.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